점수 잡는 Hackers. 주제문 위치 파악이 중심 내용에선 가장 중요했다면 세부 정보 문제는 다릅니다. 세부 정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여러분, 우선 왜 세부 정보 문제를 내느냐부터 이해하셔야겠죠? 왜 내느냐 볼게요. 구체적인 내용의 이해도를 측정합니다. 너 얼마나 이해했어? 라고 측정하기 위해서 세부 정보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럼 우린 뭘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해도가 없다면 헷갈릴 수 있게끔 선택지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의 이해도를 측정하는 거구나. 그럼 얼마나 나오나? 많이 나와요. 그럼 비중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많게 나오면 6문제까지 나오고요. 보통은 5문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4문제, 5문제, 6문제. 몇 문제 중에서 총 10문제 중에서 이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죠.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비중이 높아요. 그럼 어렵냐? 또 그건 여러분 아닐 수도 있는 게 어려운 문제 유형이 있고요. 있지만 쉬운 문제 유형도 있어요. 쉬운 문제를 잘 잡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 유형이 다른지는 곧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주제문 없이 문장을 나열하는 지문, 그런 지문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제문에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지문의 주제를 잡으려고 연습하는 건 좋지만 시험장 가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보통 correct는요, 주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전화응답 있죠. 띠리리 했는데 오늘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당신이 누구누구랑 연락하고 싶으면 1번 누르세요. 또는 A, B, C랑 연락하고 싶으면 2번 누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 뭐가 더 중요한진 전혀 알 수 없고요. 그냥 다 나열한 것 뿐이죠. 그래서 전화 메시지 같은 거는 주제가 없고요. 또 일기예보 있죠. 오늘 중부지방 날씨는 굉장히 흐릴 거야. 하지만 뭐예요? 북부지방은 굉장히 날씨가 좋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중부를 더 좋아하니까 뭐 중부가 주제인가?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중부나 북부나 똑같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주제 없이 날씨에 대한 정보를 나열한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보를 나열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결론은 주제문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자. 왜? 주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노력해야 되는 파트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연습은 각 문장을 의미 덩어리별로 끊어서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각 문장을 의미 덩어리별로 끊어서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각 문장을 의미 덩어리별로 이해하는 게 1순위가 되고요. 그래서 끊어 읽기는 필수가 되고요. 여러분이 의미 덩어리별로 한 정보씩 잡아서 요점을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의미 덩어리 하나에 한 단어가 있진 않잖아요. 3, 4단어가 있어도 그 3, 4단어 하나로 딱 추려서 요점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우리가 일치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일치 문제랑 그리고 육하 원칙 문제로 나눠서 설명드릴 건데요. 우선 일치 문제입니다. correct 문제라고 얘기하죠. correct 문제. 질문 유형은 correct한 게 뭐냐? 아니면 correct about 한 게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correct 문제는 문제가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 들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들어야 돼요. 왜? correct인지 아니면 육하 원칙인지는 들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질문 잘 듣고 그냥 correct면 correct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선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문제 특성상 전반적인 정보를 요구합니다. 무슨 정보? 전반적인 정보죠. 내가 하나만 듣고 싶다 해서 거기서 선택지가 나오진 않고요. 전반적인 지문의 정보를 다 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틀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전반적인 정보를 이해를 요구하고요. 두 번째, 정답의 특성은 뭐예요? 메인 아이디어처럼 paraphrasing,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내가 잡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구나. 너무 이제 당연하고 익숙하지 여러분? 탭스 정답은 거의 다 paraphrasing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막막한데 제가 여러분 3가지 스텝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스텝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 문장을 의미 덩어리별로 끊어 읽자. 어떻게 하자? 각 문장을 의미 덩어리별로 끊어 읽자란 얘기죠. 끊어 읽기 하자. 끊어 듣기 하자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의미 덩어리를 나눌 수가 없다. 끊어 듣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끊어 읽기거든요.
내가 딱 보고서도 끊을 수가 없으면 절대 끊어 듣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문장을 여러분 들을 때 안 끊어진다면 스크립트 보시고 나서 끊어 읽기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으면서 끊어 듣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 이겁니다. 끊어 듣기. 이게 연습이 충분히 돼야 되고요. 끊어 듣기 하고 나서 그 의미 덩어리별로 몇 가지 정보, 한 가지 정보로 좀 추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단어들은 나열되어 있지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요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요점 잡는데 집중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그럼 요점 어떻게 잡으면 돼요? 각 의미 덩어리별로 한 정보를 잡으면 그게 요점입니다. 각 의미 덩어리별로 한 정보를 잡자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가 이것까지는 좀 잘한다. 그랬으면 여러분 세 번째, 가능하다면 뭐까지 하자? 같이 읽을게요. note taking 합시다. 가능하다면 뭐 하자? 적기까지 합시다. 적을 수 있나? 하다 보면 또 돼요. 근데 적을 수 있나? 안 되면 하지 마셔야 돼요. 뭐부터 잘하셔야 돼요? 스텝 1부터. 1이 됐으면 뭐 잘해야 돼요? 스텝 2를 잘해야 돼요. 2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씩 적는 연습하시면 돼요. 짧게 적는 연습. 그래야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죠. 넓어지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해서 세 가지 순서대로 가셔야 되고요.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순서대로. 첫 번째 뭐 하자? 끊어 듣기 하자. 두 번째는 의미 덩어리별로 한 정보로 추리는 연습하자. 세 번째는 할 수 있다면 노트 테이킹 하자. 이게 여러분의 커렉트의 전략이 돼야 됩니다. 그럼 커렉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형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거 지금 말씀드리면 육하 원칙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육하 원칙 문제죠? 육하 원칙 문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거 있죠. 이런 단어로 시작하는 문제인데 우리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문제예요. 이유는 커렉트면은 다 들어야 되는데 이 육하 원칙 문제는 딱 보면 뭐가 이점입니까? 라는 거죠. 이점만 들으면 되겠죠. 두 번째는요. 어떤 시티가 호스트합니까? 어떤 시티가 호스트하냐? 어디에서 주최하냐는 얘기죠. 주최국만 들으면 되겠죠. 세 번째는요. 누가 purchase 했냐? 구매한 사람 누구야? 누가 구매했는지만 들으면 되겠죠. 너무 고맙지 않아요? 이런 문제. 이 문제가 비중이 적냐? 적지도 않고요. 일반적으로 커렉트만큼 나오든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옵니다. 너무 고마운 문제죠. 이 문제를 잘 맞추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이 문제를 잘 맞추는 연습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보도록 합시다. 문제 특성부터 아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일반적 정보가 아니라 특정 정보의 이해력을 요구합니다. 어떤 정보? 특정 정보의 이해력을 요구하죠. 특정 정보를 잡는 거구나.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돼요? 다른 단어로 paraphrasing. 똑같은 얘기죠. 차이점 뭐예요? 특정 정보의 이해력을 요구한다. 그럼 여러분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문제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부 정보긴 할 텐데 얘가 correct인지 아니면 육하 원칙인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처음 들을 때는 최대한 의미 덩어리별로 정보를 잡는 그 연습하셔야 되고요. 딱 질문 나왔을 때 육하 원칙이다. 아, 너무 반가운 거죠? 뭐 하셔야 돼요? 질문에 키워드를 잘 적으셔야 돼요. 어떤 시티가 호스트합니까? 의문사랑 동사. 누가 purchase 하나요? 의문사랑 동사. 이 정도. 뭐랑 뭐? 의문사랑 동사. 이건 꼭 잡고 그 다음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스텝 2가 있어요, 여러분. 스텝 2는 뭐를 잘 듣자? 커렉트랑 다르게 뭐를 잘 듣자? 질문의 키워드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정답을 절대 고를 수가 없어요. 스텝 2. 뭘 잘 듣자? 질문의 키워드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질문의 키워드를 잘 듣자. 질문의 키워드를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듣기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드랑 관련된 정보만 잡으시면 되겠죠. 막 다 잡으려고 거기서 실력 발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득점이니까 딱 필요한 정보만 잡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하 원칙 문제는 스텝 2부터 스텝 2 잘 잡으면 스텝 3는 되게 편합니다. 그 정보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스텝 2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질문 키워드 잡고서 스텝 3 때는 그 정보만 지문에서 찾아오자. 아시겠죠? 네. 세부 정보 문제가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문제형엔 두 가지 속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correct죠. 일치 문제 다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육하 원칙 문제예요. 이건 뭐예요? 특정 정보니까 일부분만 들어도 정답에 갈 수가 있어요. 정답은 어떻게 되더라? paraphrasing 된다라는 거. 이 점까지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저와 함께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예제 문제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Captain Rick, and I'd like to welcome you aboard the Ocean Maiden. 네, 여러분 뭔가요? 지금 캡틴님이신데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밖에 없네요. 환영합니다 뭐요? 탑승하신 거 어디에? Ocean Maiden 이란 곳에 aboard란 단어는 여러분 외워놓을게요. 탑승한 다음에 탑승한 장소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여기 지금 어디에요? 그러면 배 위가 되겠죠? aboard something 뭐뭐에 탑승한 채 이해되셨죠? 그 단어 외워놓으시고요. 탑승해 있구나. 아직까지 별다른 정보가 없어서 그 다음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I have a few words about today's cruise. 네, 오늘 할 말이 있대요. 할 말 들어볼게요. Our journey begins with a jaunt out to Moosehead Island, where we will spend 2 hours before heading back to port in the 느낌 evening. 있네요. 갑니다. Our journey begins with a jaunt out to Moosehead Island, where we will spend 2 hours before heading back to port in the evening. 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냐면 헷갈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선택지로 잘 내거든요. 어떤 점이 헷갈리나 볼게요. Our journey가 begin, 시작점인 거 잡으셔야 돼요. begin 하는데 뭘요? jaunt면 짧은 여행이에요. 짧은 여행으로 시작합니다. 어디로에? Moosehead Island. 처음 듣는 곳이에요, 저도. 그럼 이 장소로 뭐 하겠대요? jaunt 할 건데 이게 뭐다? 첫 시작점이야 라는 거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Part 3 때도 똑같이 시간 정보가 굉장히 중요했죠? correct는 항상 Part 4, Part 5에서도 시간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한다, 끝난다는 시간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잡으셔야 돼요. 뭐기 때문에? 시간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begin이란 단어 잡았어요.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Moosehead Island부터 시작할 거야. 첫 곳은 뭐다? MI다 라고 MI 약자로 잡아 놓으실게요. 그 다음 문장. Our journey begins with a jaunt out to Moosehead Island, where we will spend 2 hours before heading back to port in the evening. 네, 여러분 시간이 또 나와 있죠? 몇 시간 쓴대요? 2 hours 체크해 놓을게요. 2시간을 사용할 거야 하고 before 별표 칠게요. 이것 또한 시간을 말해주는 거죠? 해서 뭐 하기 전에 heading back to port in the evening. evening도 있네요. 저녁에 포트로 오기 전에 해서 포트로 오는 건 마지막으로 딱 생각해 주셔야 돼요. 포트로 오기 전에 몇 시간 쓰겠다? 2시간. 2시간을 MI에서 있고요. 그리고서 뭐 한다? 포트로 돌아온다. 이브닝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시간 순으로 그리시면서. 그 다음 문장 갈게요. Dinner will be served on our return as the harbor lights come into view. 그럼 또 한 시간 나왔네요. return이라는 단어 있죠? 복귀하는 때. 갈 때가 아니라 언제? 돌아올 때란 얘기겠죠. 돌아올 때 뭐 한다? 저녁 먹을 거야. 저녁은 돌아올 때. 시간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 During our trip, I hope you'll make yourselves at home. 네, 편안히 계시고요. 별 내용 없습니다. Find a nice spot to relax and enjoy some complimentary drinks from the bar. 네, 마지막 쪽에 여러분 중요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 complimentary 이 단어 있죠. 무료란 단어예요. 무료가 나오잖아요, 시험에. 그럼 되게 재밌게 유료란 단어가 선택지에 그렇게 자주 나와요. 무료를 여기 냈다 하면 여러분은 예측하셔야 돼요. 유료가 오답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complimentary 키워드를 잡으세요. 무료 drinks. 시작. complimentary drinks. 한 번 더. complimentary drinks. 무료 음료수가 제공될 겁니다. 어디에서요? 바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장소 나온 거 보면 바라는 장소랑 그리고 Moosehead Island 이런 단어잖아요. 장소로 헷갈릴 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장소 오답은 나올 확률이 적지만 시간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죠. 시간은 키워드로 잡고 푸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별 정보를 잡아주시고요. 그럼 선택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A. Passengers will have their dinner at the marina. 네, 패신저들이 저녁을 먹습니다. 어디에서? 머리나에서 먹습니다. 이런 머리나는 정박지란 단어인데 정박지에서 먹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먹었죠? 배 위에서 오는 길에 먹었죠. return이란 단어 상기하셔서 이 단어 틀렸구나, 머리나 틀렸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B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 B. The trip to Moosehead Island takes about 2 hours. 여러분, trip to Moosehead Island. Moosehead Island으로 가는 그 여정 자체가 takes about 2 hours. 2시간이 걸린다? 아니죠, 여러분. 가는 여정 자체가 2시간 걸린다. 그래서 여기에 2시간? 이런 말이 아니었고요. 이 Moosehead Island에서 2시간을 논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시간이었기 때문에 B
B는 오답되고요. 정확한 건 여기에서 2시간 보낼 겁니다. 라는 얘기죠. spend 2 hours. 이거 말했지 가는 길이 take 2 hours. 이거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B도 시간적인 오답이 되겠죠. B 오답이고요. C 갈게요. C. C. The ship will return to port at nightfall. 포트로 돌아올 겁니다. 맞아요. 언제요? 이브닝에라 그랬죠? 이브닝 해질녘에. 정확한 정답이죠? 그래서 nightfall에 돌아올 겁니다. 이브닝에 돌아올 겁니다. paraphrasing 잘했고요. D 갈게요. D. D. Drinks are available for a fee on board. 네, 여기서 아까 말했던 무료를 가지고 for a fee. 바꿔놓은 오답이죠. 예측 가능한 오답이에요, 여러분. complimentary 나오면요. 어떤 오답 나올 수 있다? for a fee.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유료라 그래서 실렸구나.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 지문 잡을 때 뭐를 잘 잡았어야 되나? 1번. 의미 덩어리별로 한 정보 잘 잡았어야 되죠? 의미 덩어리별로 정보 잡자. 근데 이번에 특이하게 어떤 정보가 많았나요? 숫자, 시간이 많았죠? 장소도 몇 군데 나왔지만 헷갈릴 만한 건 없었잖아요? 그럼 선택지에 나올 확률도 확 줄어듭니다. 장소가 헷갈리게 하이웨이 2군데 이런 거 나오면 잘 잡으셔야 돼요. 장소 그렇게 나오면 잡아주시고 2번 문제는 아니었다. 대조사항도 여러분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대조사항도 중요한 글의 구성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먼저 숫자 시간이 나오면 커렉트에서는 그 숫자별 정보, 시간별 정보를 잡는 게 중요하고 그걸 그들이 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점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정답 어떻게 된다? 익숙하죠? paraphrasing 된다라는 거. paraphrasing 된 정답을 찾자. 이브닝이 그대로 나오진 않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nightfall이라고 나왔죠. paraphrasing이 된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 했던 세 가지 포인트 한 번씩만 읽어보고 우리 끝내도록 할게요. 1번 갑시다. 뭐죠? 의미 덩어리별로 한 정보 잡는 연습 필수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히 숫자, 시간, 장소, 대조상 잘 잡기. 특히 뭐 잡자? 숫자, 시간, 장소, 대조상. 세 번째 갈게요. paraphrasing 연습하기. 왜냐? 정답에 나오니까 이거였죠?